자, 7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샘플링이에요. 자, 샘플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미 뭐 많이 이제 들어봤죠. 샘플링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연속 시간 신호를 가지고 그거를 이산 시간 신호로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샘플링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한 샘플링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가 더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뭐 샘플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뭐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뭐 시간 간격 정해 놓고 그 점에 있는 값들만 취해서 따로 이제 모아두면 샘플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쉬운 얘기면 사실 이렇게 단원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겠지. 그리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샘플링이라는 걸 우리가 왜 할까라는 건데, 왜 할까?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하는 이유가 이제 궁극적으로 뭔지에 따라서 중요한 건데, 샘플링을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 영화가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연속 시간 신호는 진짜 뭐 매초 뭐, 그러니까 뭐 수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다 그러니까 샘플링 그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 데이터를 내가 양을 줄여서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저장 후에 뭐 전송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영화나 아니면 음악 파일 같은 거 그런 거를 전송하는 것들이 어떻게든 다 샘플링이 된 데이터들이 전송이 돼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컴퓨터 혹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가지고 프로세싱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2학년 때 다뤘었던 뭐 그 RLC가 있는 회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회로. 그거는 아날로그 회로예요. 그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할 수 있어. 인풋이 아날로그고 아웃풋이 아날로그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컴퓨터, 뭐 휴대전화, 아니면 뭐 요즘은 사실 뭐 휴대전화에서 다 돼서 많이 쓰진 않는데,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뭐 MP3 플레이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자, 컴퓨터화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에요. 그럼 얘는 인풋이 아날로그 인풋이 아니라 디지털 인풋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샘플링이 필요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샘플링이 되어서 디지털화된 그 신호가 있어요. 뭐 어떤 뭐 음원이 있다든지 뭐 영화가 있다든지 하겠지. 자, 그 이후에, 자, 컴퓨터에 들어가서 뭐 음악 재생이 된다. MP3 파일이라고 했을 때 음악 재생이 돼서 나오는 그 음원은, 그러니까 소리는 디지털일까? 아니지. 예, 디지털이 아니라 내가 귀로 듣는 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날로그 신호, 그러니까 연속 시간 신호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샘플링만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냥 샘플링 대충 하면 돼. 그냥 뭐 내가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간격을 정해서 그냥 몇 개의 점들 뽑아내고 그냥 샘플링 했다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샘플링을 잘 못했을 때, 그러니까 잘한 샘플링이 있고 잘 못한 샘플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샘플링을 잘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다시 연속 시간 신호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본 데이터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은 뭐 그러니까 개념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고 뭐 이렇게 수식을 푼다든지 그런 거는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면 좋겠는 거는 샘플링을 왜 하는지, 그리고 정말 잘한 샘플링이라는 게 내가 어떤 기준을 얘기해 줄 텐데, 뭐 나이키스트 샘플링 시어렘이라는 거를 따라서 하게 돼요. 그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그 조건이 있는데, 자,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가 왜 좋은 샘플링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게 교재에 있는 뭐 7.1에 대한 그림인가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총 3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시간 t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x1이라는, 그리고 x2, x3라고 하는 선들이 그려져 있어요. 자, 제일 굵은 선이 x1이에요. 그리고 점선으로 표현된 게 x2, 그리고 좀 얇은 선으로 표현된 게 x3예요. 근데 자, 여기 보면은 요
샘플링을 할 때 그 샘플링 인터벌을 우리가 캐피탈 T로 정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자, 지금 뭐 여기 마이너스 3t라고 했을 때 요 점에서 샘플링 되고 그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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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연히도 x1부터 x3까지 얘네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 그때의 샘플링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뭐 샘플링은 했어요. 그렇죠? 샘플링은 됐어. 샘플링은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은 뭐냐면 내가 샘플링을 해서 뭐 압축,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압축이죠. 압축을 해서 갖고 있다가 이거를 다시 원본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으로 만들 때 당연히 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있어요. 에너지의 손실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원본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뭐 과거에 정말 오래됐던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그 태권브이 같은 거 그런 거 보게 되면 되게 거칠게 이렇게 영상이 이어져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샘플링의 입장에서는 샘플링이 많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16그러니까 1초에 16장인가의 프레임을 갖다가 플레이를 하면 우리 시각적으로 그게 연속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내 숫자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디즈니 영화 같은 거는 이제 더 많이 쓰는 거지. 16장이 아니라 뭐 32장을 쓴다든지 뭐 40장을 쓴다든지 1초당. 그러면 이제 결국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저장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고. 자,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샘플링을 했을 때 자, 결국은 다시 원본처럼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원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은 이거야. 자, 이 빨간 점들에서 샘플링이 일어났는데 자, 내가 이 빨간 점만 갖고 있다가 다시 뭐 x1t든 x2t든 x3t든 이제 다시 복원을 시켜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복원, 복구 혹은 이제 여기 안 써 있나? 어디서 써놨을 텐데 restor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나오는 interpol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보관법, interpolation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 결국은 이 샘플링된 요 점들 사이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x1t처럼 채워줄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x2t처럼 채워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x3t처럼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거다. 이런 결과처럼 채워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샘플링의 첫 번째 고민거리예요. 그리고 샘플링을 잘한다. 잘한 샘플링이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도록 해줘야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샘플링을 잘 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자, MRI 영상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나름 뭐 BME 시노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끔 또 보여줘야 돼요. 자, MRI 영상인데 누가 봐도 뭐 정상적인 뇌 영상이죠. 자, 샘플링을 되게 잘 했을 때의 예예요. 물론 이제 약간 샘플링의 개념이 다르긴 한데 샘플링을 되게 잘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자, 샘플링을 잘 못했어요. 나이키스 샘플링 시어렘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영상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신호가 왜곡된 형태로 인터폴레이션 혹은 이제 리스토레이션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꽤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 우리가 샘플링을 한 후에 다시 원본으로 그러니까 다시 연속 시간 신호로 우리가 리스토레이션 했을 때 엘리어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샘플링 하면서. 자, 그러면 잠깐만 이제 화면을 좀 옮겨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샘플링이 뭐 이렇게 된 점이 있다고 해요. 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점들을 우리가 이어서 연속 시간 신호처럼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정말 진짜 한 10명을 시키면
9명 정도는 그냥 이렇게 있게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퍼스트 오더 인터폴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우리가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에 이제 여러 개의 차수가 있을 텐데, 자, 퍼스트 오더 인터폴레이션은 이와 같이 이 얻어진 점과 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을 해줘요. 자,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정말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 자, 뭐가 맞다라고 얘기는 못 해요.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인터폴레이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사고 회로가 좀 특이한 거지. 저렇게 연결을 했으면. 자,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가 자, 이제 뭐 어떤 규칙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얘와 이 점을 연결할 때 가장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자,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얘기도 돼요. 자,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그리는 얘는 얘와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긋는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프리퀀시가 달라요. 그렇죠?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얘는 움직임이 되게 시간당 움직임이 되게 많죠. 그러면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얘는 주파수가 굉장히 낮죠.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다시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자,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있구나, 리스토레이션이. 자, 유니크한 리스토레이션이 있고 not 유니크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붙여주면 지금 이렇게 샘플링이 된 이 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x1, x2, x3와 같이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그러니까 선을 다시 이제 리스토레이션 해줄 수 있는 이 경우는 유니크한 경우는 아니에요. 유니크한 경우는 우리가 어떤 특정 조건을 붙여줬을 때 딱 하나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 뭐냐면 방금 봤듯이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최대한 부드럽게 연결해 준다. 그리고 부드럽다라는 얘기는 프리퀀시가 이렇게 낮은 프리퀀시의 그런 성분들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 이게 힌트예요. 프리퀀시를 제한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자, 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로 만들어줘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자, 어떤 뭐 오메가 축에 신호가 있을 때 그 신호가 존재하는 자, WM 뭐 마이너스 여기 WM 이렇게 자, 요 공간 안에서만 주파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 그 신호가 밴드가 리미티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특정한 하나의 선을 혹은 이렇게 신호를 복원 가능해요. 자, 요거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자, 이게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 샘플링과 관련된 예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실제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샘플링과 관련된 얘기고 오른쪽에 이제 수식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오른쪽 수식을 먼저 보기에는 좀 복잡하니까 왼쪽에 있는 거를 먼저 볼게요. 자, XT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요. 이게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러니까 연속 시간 신호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 PT라고 하는 신호를 곱해줘요. 그러고 나면 XPT라고 되는데 이게 샘플링된 신호로 봐요. 자, 그러면 여기 각각에 그려져 있는 거 봅시다. XT라고 하는 신호가 이와 같이 시간 영역에 대해서 연속 시간 신호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자, PT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자, 타임 인터벌 t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t를 간격으로, 자, 다시 말하면 주기가 t인, 자, 여기 임펄스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형태로 그려져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여기 있는 것처럼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를 부르는 용어가 몇 개 있는데 임펄스 트레인,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 교재에 따라서는 이거를 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샤라는 게 글씨로 쓰면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한자에 뭐 이렇게 산자처럼 생기는 이런 식으로 쓰나 봐요. 그래서 요걸 따서 이제 샤 펑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그 빛, 그러니까 빛을 얘기할 때 머리 빗는 빛 얘기할 때 이제 컴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컴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 뭐 어떤 형태이든 이와 같은 임펄스가 자,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을 임펄스 트레인 혹은 샤 펑션 혹은 컴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를 여기에 곱해주면 자, XT와 PT를 지금 곱하는 거예요. 타임 도메인에서 곱해주면 자, 그 결과가 자, 지금 여기 임펄스가 존재하는 데서는 자, 지금 1의 스케일링 팩터를 갖고 지금 여기 이 XT에 대한 값이 곱해져서 그 값의 웨이팅 팩터를 갖는 점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임펄스가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서는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값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XPT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XPT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원래 신호로 복원시키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될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 보고 자, 그러면 자, 이게 디지털 신호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아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샘플링까지 한 거고 결국은 디지털 신호로 가게 되면 여기 사이에 이제 시간에 대한 인터벌이 아니, 그러니까 이 축이 시간에 대한 축이 아니라 수열로 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신호, 세 번째 신호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첫 번째 신호와 두 번째 신호의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타임 인터벌을 알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원이 가능한 건데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이제 여기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이 Y축이라고 한다면 이 Y축에 대해서도 이제 퀀타이제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X축, 타임축에 대해서의 샘플링을 얘기하면 자, 이와 같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볼 텐데 XPT라고 하는 것이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XPT라고 하는 게 결과로 나오는 거고 XPT를 만들기 위해서 XT와 PT를 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이에요.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보면은 P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 수식적으로 표현하면은 자, 타임 인터벌이 T니까 여기 T, 2T, 3T, 여기 마이너스 T와 같이 자, 매 T마다 임펄스가 하나씩 뜨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해요. 자, PT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표현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XT는 그냥 주어진 신호, 그러니까 임의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 신호를 그냥 뭐 XT로 쓰면 돼요. 뭐 이걸 수학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고 자, 그리고 XT라고 한 신호는 자, 조건이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뭐 만만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그러니까 이 신호가 존재하는 범위가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마이너스 오메가 m에서 오메가 m 사이에 존재한다. 다시 얘기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맥스 프리퀀시는 오메가 m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XP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XT라고 하는 신호에 PT를 곱하면 되니까 지금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XT를 곱해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값을 갖는 게 T equal NT 그러니까 T equal NT의 위치에서만 의미 있는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XNT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계속 배웠듯이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작업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
뭐 어쨌든 하면 돼요. 정의에 입각해서 프레 트랜스폼 하면 되는데 그 프레 트랜스폼이 좀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뭐랄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자 지금 시간 영역에서 곱이죠. 그러니까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p의 j 오메가에 대해서는 자 x 오브 j 오메가 인터폴 된다. 여기 컨볼루션 p 오브 j 오메가로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뭐 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p 오브 j 오메가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PT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일단 주기함수죠. 그렇죠? PT는 주기함수예요. 그러니까 타임 t에 대해서 주기를 가지는 주기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푸리에 급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PT라고 하는 것을 푸리에 급수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A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루었었던 내용인데 요거 자, 이 델타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하게 되면 그게 자, T분의 1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P 오브 J 오메가를 구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T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얘에 대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그 테이블 4.1인가 4.2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참고해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2파이 곱하기 델타의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s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오메가 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샘플링 프리퀀시예요. 우리가 지금 요 주기가 t이기 때문에 샘플링 프리퀀시 오메가 s는 t분의 2파이로 정의가 돼요. 알겠죠? 샘플링 프리퀀시로 저렇게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x 오브 j 오메가는 그렇고 그러니까 뭐 주어진다 그러니까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p 오브 j 오메가를 여기 대신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계산하면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 오브 j 세타 곱하기 p 오브 j의 오메가 마이너스 세타 d 세타로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여기 얘를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결국은 t분의 2파이가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요 델타 값이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지점에서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자, p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p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 위치에다가 p 오브 j 오메가를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s에 여기 x가 붙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얘가 델타 펑션이잖아요. 델타 펑션이고 델타 펑션과 어떤 임의의 신호와의 컨볼루션은 이 델타 펑션의 중심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게 델타 펑션의 중심으로 그 중심이 이동을 해서 복사되어서 나오는 형태라고 했었지. 자,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여기 결국은 델타 펑션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델타 펑션과의 자, 임의의 신호, 우리가 원하는 신호 x 오브 j 오메가와의 자,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자, 중심 이동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중심이 자, 얘가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게 중심이 되는 거니까 k 오메가 s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k 오메가 s로 시프트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뭐 위에 과정이 좀 복잡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가 임의의 신호가
자, K 오메가 S를 중심으로 하는 신호로 복사되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T분의 1이라는 게 곱해졌어요. 그러니까 매그니튜드 값이 T분의 1로 줄어들어요. T분의 1로 줄어들고 같은 값이 복사돼서 나온 형태로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뒤에서 이제 그림과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방금 전에 봤었던 거예요. 방금 전에 봤었던 거고,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자, 이와 같은 마이너스 오메가 m부터 플러스 오메가 m까지의 프리퀀시 영역 내에서만 존재하는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로 봤어요. 자, xt에 대한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을 했을 때 이와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pt라고 하는 이 신호를 우리가 푸리어 트랜스폼, 결국 다 푸리어 트랜스폼이지. 자,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p 오브 j 오메가라는 신호가 나오는데 p 오브 j 오메가라는 신호는 자, 샘플링 프리퀀시 오메가 s마다 델타 펑션이 나오는 형태로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매그니튜드가 t분의 2파이로 됐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를 보면 자, 여기 p 오브 j 오메가라는 것이 t분의 2파이로 앞에 곱해졌고 그 위에 델타 펑션이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림처럼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얘와 얘의 컨볼루션이에요. 그러면 이 형태가 자, 여기 이 위치들마다 복사되어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처럼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아래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위에 있는 얘는 만약에 샘플링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해서 점수를 주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100점은 아니야. 100점은 아니어도 한 9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점이 아닌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얘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원본 신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x 오브 j 오메가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얘를 보면 원본 신호를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지금 좀 복잡하니까 지워보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게 원본 신호예요. 이 원본 신호를 여기서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이거부터 좀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원본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럼 로페스 필터를 취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프리퀀시 영역에서 로페스 필터를 취하면 돼요. 자, 얘를 이렇게 만들어 줄 때는 자, 지금 우리가 얘 하나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속돼서 나오는 이 상황에서 자, 여기를 이렇게 잘라줄 수 있는 로페스 필터를 취해주면 돼요. 로페스 필터를 취하게 되면 자, 여기 컷오프 프리퀀시예요. 지금 여기 끝에를 오메가 C라고 표현하고 요 마이너스 오메가 C라고 표현하게 되면 컷오프 프리퀀시 내에 있는 것들은 필터를 통과해서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은 0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거기서 끝이냐? 그게 다는 아니고 자, 여기는 t분의 1로 그러니까 스케일링 다운됐잖아요. 요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필터의 매그니튜드가 t인 로페스 필터를 취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얘는 뭐가 문제냐? 필터를 우리가 취해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디를 잘라야 될지가 애매하죠. 지금 그러니까 얘를 생긴 걸 기준으로 하면 여기를 잘라야 맞아요. 그렇죠? 여기를 잘라야 맞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옆에 있는 삼각형에서 넘어오는 신호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신호가 섞이게 돼요.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샘플링을 잘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샘플링을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샘플링이 100점 만점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100점짜리 샘플링은 뭐냐라는 건데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샘플링을 왜 하냐면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축소해서 압축해서 저장하고 싶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원본 신호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원본 신호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얘는 일단 원본 신호로 돌아갈 수 있어요. 로페스 필터 취해주고 그리고 매그니튜드 T인 그런 로페스 필터를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뭐 100점 만점에 이제 10점 까고 이제 90점 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내가 목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줄이고 싶은 건데 지금 이만큼의 공간이 남죠. 여기도 내가 조금 더 채우면 더 아낄 수 있겠지. 데이터 저장 공간을. 그러면 자, 이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메가 S가 존재하는 이 위치가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메가 S가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이 삼각형이 계속해서 연속돼서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면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정말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버려지는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랬을 때가 100점이에요. 근데 이제 아예 이렇게 붙이는 경우는 약간 이제 뭐 샘플링에 그러니까 모든 뭐 이렇게 어떤 시스템은 항상 버그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붙이지는 않긴 하는데 뭐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잘된 샘플링과 잘못된 샘플링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m부터 플러스 오메가 m까지의 신호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m이고 여기가 플러스 오메가 m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메가 S를 주기로 나오기 때문에 자 얘를 기준으로 보면 오메가 S에서 자 여기 그러니까 절반만큼이 오메가 M인 거죠. 오메가 S에서 오메가 M만큼을 뺀 게 이쪽 끝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잘라낼 수 있으려면 여기 요쪽 끝에 있는 오메가 M이 자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M보다 작으면 돼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쪽의 끝점이 이쪽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의 왼쪽 끝점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운데에 기준으로 하는 이것의 오른쪽 끝점이 그 다음 신호의 왼쪽 끝점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지. 겹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이거예요. 자, 어떤 신호가 X 오브 J 오메가라는 신호가 오메가 M이라는 신호로 이제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을 때 그 샘플링 프리퀀시가 오메가 S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오메가 M을 뺀 것보다 작으면 돼요. 그러면 자 오메가 M을 왼쪽으로 넘겨주면 자 이 오메가 M 이 오메가 S가 되는 거지. 뭐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샘플링을 얘가 가지고 있는 최대 신호를 우리 뭐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최대 주파수를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샘플링 프리퀀시가 2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엘리어싱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지금 엘리어싱이 일어난 경우를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요 위치가 오메가 M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위치가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M이 되지. 그러니까 자,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M이 오메가 S보다 작은 거야, 이 경우는. 아니, 오메가 M보다. 그래서 자 오메가 S 값이 2배의 오메가 M보다 작은 경우가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엘리어싱이라는 게 일어나요. 아까 이제 MRI 영상 보여줬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엘리어싱이 일어난 거였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이 이거를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자 맥스 값의 2배보다 큰 프리퀀시로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샘플링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 주파수의 2배만큼. 그리고 그러니까 주기를 보게 되면 한 주기 동안 2번 이상은 샘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어싱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
어떤 관계식, 뭐 어떤 조건 이거를 자, 그 유명한 여기 나이키스 샘플링 시어렘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진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나이키스 샘플링. 나이키스트란 사람의 이름은 적어도 시노미 시스템을 배웠다라고 하면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프리에 나이키스트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이번 학기 배우고 나서 앞으로 뭐 여러분들 대학원을 가든 뭐 회사에 취직을 하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이 샘플링 시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쓰여요. 여러분들이 뭐 영상 처리를 하던 신호 처리를 하던 뭐 통신을 하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뭐 전자과와 관련된 어떤 데로 가든 자, 신호의 처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샘플링 시어렘이 항상 만족을 해야 되고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샘플링이 충분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자, 어떤 우리가 샘플링을 하고자 하는 신호가 갖고 있는 맥스 값.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오메가 m이 아니라 오메가 맥스로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m자가 맥스의 약자라고 보면 돼요. 혹은 f 맥스로 쓰여져 있는 교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파수, 우리가 샘플링하고자 하는 그 신호가 갖고 있는 최대 주파수보다 2배 이상 빠른 주파수로 샘플링을 하면 된다. 그게 나이키스 샘플링 시어렘입니다. 자, 요거 외워둡시다. 알겠죠? 그리고 샘플링 주파수 오메가 S는 자, T분의 2파이로 정의된다. 요 T라고 하는 것은 자, 임펄스 펑션이 나왔을 때, 임펄스 신호가 있을 때 이 임펄스와 임펄스 사이의 신호, 시간을 우리가 T로 봤을 때에 그것의 역수분의 2파이로 계산하면 된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얘기예요.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샘플링을 할 때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고 그리고 나서 자, 2배의 F 맥스보다 혹은 오메가 맥스보다 2배, 그러니까 2배 이상 빠른 주파수로 샘플링을 해야 우리가 잘한 샘플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샘플링을 했을 때 우리가 원본 데이터로 돌아가기 위해서 리스토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때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 알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있을까요? 이거 알면은 일단은 다 배운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샘플링과 관련된 거는 이제 하나 더 남은 거는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차차 하도록 합시다.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샘플링된 우리가 데이터만 갖고 있을 때 그 샘플링 포인트와 다음 샘플링 포인트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채워줄 거냐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었던 이제 퍼스트 오더 인터폴레이션이 있는가 하면 뭐 제로 오더 인터폴레이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세컨 오더 인터폴레이션도 있겠지.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차차 보도록 하고 자, 일단 지금까지의 개념이 가장 실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샘플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알겠지? 자, 질문 좀 할까요? 혹시 궁금한 거, 설명이 부족했던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좀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개념적으로 하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늦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XT라고 하는 입력 신호가 들어가요. 아까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지. XPT까지만 봤지. 그리고 자, 여기 XR의 T가 나왔어요. 자, XT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고 최종 출력이 XR의 T인데 자, XR의 T라는 건 뭐냐면 샘플링 되고 난 후에 그거를 다시 원본 신호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속시간 신호로. 그래서 자, 리스토레이션의 약자를 따서 여기 R이라고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PT라고 하는 요 신호는 뭐 그러니까 요 캐피탈 T를 주기로 하는 델타 펑션들의 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불렀던 거고 자,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XPT예요. 일단 샘플링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자, XP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프레 트랜스폼 하게 되면 XP의 j 오메가가 되는 건데 자, 거기다가 우리가 자, 어떤 필터 뭐 정확하게는 로페스 필터가 되겠지. 로페스 필터를 취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타임 도메인으로 돌려주면 이와 같이 XRT라고 하는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마찬가지로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M부터 플러스 오메가 M까지
밴드 리미티드 된 신호인 거고, 자, 그거를 우리가 XP 오브 J 오메가로 바꾸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마이너스 오메가 m부터 플러스 오메가 m까지 존재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같고, 자, 여기 있는 매그니튜드가 t분의 1로 스케일 다운 되는 형태이고, 오메가 s마다 지금 반복되어서 나오는 형태로 됐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의 조건은 라이키 샘플링 시스템을 만족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샘플링 프리퀀시가 그 원본 신호의 맥스 프리퀀시의 2배 이상이 된다라고 지금 조건이 주어졌죠. 그래서 지금 샘플링이 뭐 비교적 잘 된 형태예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다시 XRT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자, 저기다가 우리가 필터를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 필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로패스 필터예요. 자, 로패스 필터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매그니튜드가 T인, 그러니까 스케일링 팩터가 T인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자, 오메가 C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컷오프 프리퀀시를 정해요. 자, 컷오프 프리퀀시의 조건도 필요하겠죠. 얘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만약에 컷오프 프리퀀시를 잘못 설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신호 중에, 아이고, 일부만, 자, 컷오프 프리퀀시 잘못 설정하면은, 자, 내가 원하는 신호 중에 일부만 포함시킬 수도 있고, 또 잘못 설정하면은 밖에 있는 신호가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얘도 조건을 가지고 설정을 해야겠죠. 자,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여기가 오메가 S라고 했어요. 이 위치가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M이 되겠지. 그러면 자, 오메가 M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M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이 여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컷오프 프리퀀시는, 자, 여기 있는 요 오메가 M보다는 오른쪽에, 그리고 자, 여기 왼쪽, 그러니까 요 다음 신호에 있는 걔의 왼쪽 끝보다는 왼쪽에 위치해야 되죠.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정확하게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공간 사이에서는 어디를 설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맨날 계산해주기 어렵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용적으로 우리가 뭐 필터를 디자인해 주는데, 이거를 맨날 계산을 해서 뭐 지금 들어온 X 오브 J 오메가의 맥스 값이 뭐 얼마니까, 그리고 샘플링을 얼마 했으니까 그거의 뭐 위치가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아니 대충은 아니지, 정확하게 계산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쯤 되겠다. 이게 싫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여기 오메가 S 있지. 그렇죠? 오메가 S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만족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오메가 S의 절반이면 딱 요 위치에 오겠죠. 그래서 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용적으로는 이거를 매번 계산할 수 없으니 컷오프 프리퀀시 오메가 C는 그러니까 2분의 오메가 S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 자, 여기 딱 절반의 위치에서 T의 매그니튜드를 갖는 필터를 디자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이런 로페스 필터를 자, 여기다가 곱해주면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신호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자, 이 신호가 지금 XR 오브 J 오메가인데, 우리가 여기 봤었던 X 오브 J 오메가와 같은 형태로 됐어요. 물론 이제 에너지 로스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시 인버스 프로젝트 트랜스폼 하게 되면 XR의 T의 신호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신호를 이제 리스토레이션 한 거예요. 복원한 거예요. 자, 요 과정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과정이에요. 지금 자, 이상적으로는, 근데 이제 지금 이 얘기는 상당히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기는 해요. 왜 이상적이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의 임펄스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예요. 근데 이런 임펄스라는 것이, 자, 어떤 정말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외부로 나가는 거죠. 뭐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시스템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실제에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에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것도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이 전체적인 개념을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XT라고 하는 어떤 밴드 리미티드 된 신호가 있고 그 신호는 자, 오메가 맥스로 밴드 혹은 F 맥스로 밴드가 자, 프리퀀시가 제한되어 있는 신호인 거고 그것에 자,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게 되면 혹은 샵 펑션 혹은 컴 펑션을 곱하게 되면 자, XPT라고 하는 샘플링이 된 신호가 나온다. 그리고 이때 샘플링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나이키스트 샘플링 시어렘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나이키스트 샘플링 시어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키스트 정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자, 2배의 오메가 맥스 값보다 큰 주파수로 샘플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주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주기 동안 적어도 2번 이상 샘플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가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신호를 다시 복구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진 XPT라고 하는 신호를 다시 이와 같은 XT 혹은 XRT 형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XP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이 주파수 스펙트럼에 매그니튜드가 T인 혹은 스케일링 팩터가 T인 로페스 필터를 취해줘서 구하면 되는 건데 그때 로페스 필터를 디자인할 때 있어서 지금 자 컷오프 프리퀀시라는 것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컷오프 프리퀀시는 자 오메가 맥스보다는 크고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맥스보다는 작은 값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그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그냥 2분의 오메가 S로 본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재를 다룰 때 문제들이 좀 나와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다룰 때 그러니까 로페스 필터에 대한 컷오프 프리퀀시가 딱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샘플링 프리퀀시의 절반으로 보면 돼요. 앞으로는. 자,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자, 컷오프 프리퀀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샘플링 프리퀀시의 절반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XRT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배우는 내용의 다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자, 우리가 이제 뭐 샘플링을 할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임펄스를 가지고 샘플링을 하기는 어려워요. 실제적으로는. 그게 이상적이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높은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는 시스템에 굉장한 무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로 오더 홀드라고 하는 것을 써요. 자, 제로 오더 홀드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퍼스트 오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두 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로 오더 홀드는 자, 샘플링을 할 때에 어떤 특정한 점은 그러니까 이 위치가 뭐 마이너스 뭐 2t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뭐 마이너스 t 여기를 0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내가 샘플링을 하고자 하는 시점의 값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야. 이런 거를 제로 오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울기를 갖는 거잖아요. 기울기 같지 않고 그 값이 요 t 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유지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유지되다가 여기서 또 유지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제로 오더 홀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 이와 같이 x0t로 보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제로 오더 홀드라고 하는 것의 수학적인 수식. 다시 말하면 이제 임펄스 펑션을 임펄스 리스폰스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 이게 또 하나의 시스템인 거잖아요. XT라고 하는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갔고 제로 오더 홀드를 하는 어떤 뭐 여기 아래쪽에도 X0T라고 되어 있지. X0T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출력 X0T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XT의 H0T를 컨버전 하거나 아니면 X 오브 J 오메가에 H0 오브 J 오메가를 컨버전이 아니지 여기는 곱을 하면 되겠죠. 당연히 이쪽으로 하려고 하겠지. 그렇죠? 곱보다는 그러니까 컨버전보다는 곱이 쉬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형태가 나왔어요. H0T를 구했고 H0T를 가지고 지금 H0 오브 J 오메가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임의 신호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구한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얘가 나오느냐? 자, 요거 우리가 이미 다 배운 얘기예요. 이미 다 배운 얘기인데, 자, 여기 앞에 얘는 일단 제외하고 얘만 봅시다. 뭐처럼 생겼어요? 많이 본 형태 같지 않아요? 시선들을 다 피하고. 그러면 영범이 요거 봤던 것 네, 같아요? 예. 요거. 싱크랑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싱크 형태예요. 그러면 영범아 계속. 자, 싱크 형태인데 그러면 이거는 타임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싱크였잖아요. 타임 네,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지? 어, 그, 어, 그, 용어가 생각 안 나면 그냥 대충 생긴 걸 얘기해 줘도 돼요.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크게 어. 요동치다가 점점 0으로 수렴해가는, 아니, 그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얘기고. 지금 이거 어, 주파수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는 이제 싱크 형태로 생긴 거고 지금 얘기한 건 싱크지. 그렇죠? 네, 타임 도메인. 아, 그 스퀘어 웨이브로 나타나는 그렇죠? 거. 예. 잘했어. 예. HOT라 그러니까 H0T라는 걸 구하게 되면 얘는 스퀘어 웨이브 형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왜 도대체 왜 스퀘어 웨이브가 되느냐인데 자, 보세요. 여기 얘 생긴 걸 봐요. H0T가 이렇게 생겼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거예요.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값을 그러니까 주기 t만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얘의 역할이야. 그러면 생긴 걸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뤘었던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그 스퀘어 웨이브 혹은 이제 싱크 펑션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됐었냐면 자, 제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t1 플러스 t1 이거 중간고사 때 나왔던 얘기지. 그쵸?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제로가 기준이 아니라 2분의 t가 기준인 거죠. 그러면 2분의 t만큼 타임 시프트가 되어 있는 거지. 자, 스퀘어 웨이브의 싱크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스퀘어 웨이브 형태가 푸레 트랜스폼이 된 싱크 펑션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타임 시프트가 되어 있는데 그 시프트된 양이 얼마냐? 2분의 t만큼이에요. 그래서 자, 방금 봤었던 스퀘어 웨이브에 대한 값이 여기 있고 여기 앞에 붙은 얘는 뭐예요? 2분의 t만큼의 타임 시프트를 계산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푸니까 쉽게 풀리지. H0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다뤘고, 그것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제 곱을 하게 되면 H0, 그러니까 X 오브 J 오메가와 H0 오브 J 오메가를 곱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X0의 T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X0의 J 오메가가 나오겠지. 그렇죠? X0의 J 오메가라는 하는 것이 나왔고 그것을 그러니까 과정들을 보게 되면 X 오브 T라고 하는 신호가 주어졌고 거기에 XPT라고 하는 임펄스 트레인을 곱했어요. 곱했는데 자, 곱한 후에 자, 얘 둘을 이제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 제로드 홀드를 하게 돼서 이 위치에서의 값들이 이렇게 유지되는 형태로 뭐 이렇게 된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 그게 여기 이 H0T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H0T까지 구했어요. 제로드 홀드로 해서 샘플링을 구했어.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RT를 구하고 싶은 거지. RT라고 하는 거는 복원된 신호예요. 자, 복원된 신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HRT 혹은 HR의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디자인해야 돼요. 필터를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필터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라는 건데 자, 로페스 필터가 일단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자, XPT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 여기 입력 신호로 들어갔고 X0T가 됐고 거기에 HRJ 오메가 혹은 HRT라고 하는 값이 필터가 그러니까 연산이 되어서 나오는 게 이거다라고 하면 자,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얘와 얘의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곱이겠죠. 타임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이고 그러면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H0 of J 오메가 곱하기 HR의 J 오메가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얘예요, 일단. HR의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 H0의 J 오메가 분의 H of J 오메가가 돼요. 자, 여기서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H of J 오메가가 뭐가 돼야 될까? 지금 자, 우리가 나누어서 쓰긴 했지만 요거를 하나로 봐요. 이거 안에 써 있는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나로 봐. 그러면 자, 앞에서 자, XPT가 있었고 여기에 H of J 오메가가 있었고 그게 XRT가 됐어요. 자, XPT가 있고 여기 H of J 오메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XRT라고 봅시다. XRT가 있어요. 같은 거지. 여기 있는 H of J 오메가가 있고 여기 있는 H of J 오메가가 있어요. 근데 이 H of J 오메가를 우리가 자, 지금 이와 같이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갖고 있는 것이 로페스 필터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로페스 필터라고 보면 HR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의 역수예요. 그렇죠? HR of J 오메가라는 것은 H0 of J 오메가 분의 이거니까 얘의 역수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매그니튜드는 자, 로페스 필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 가운데 부분이 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이것만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 제로드 홀드에서의 필터 디자인을 한 결과로 보면 돼요. 자, 기본적인 형태는 항상 이래요. XT가 들어갔고 임펄스 펑션이 그러니까 임펄스 트레인이 곱해졌고 그 샘플링된 값을 우리가 로페스 필터를 취해서 자, 복원되는 값으로 만들어 주는 게 일단 계속되는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거를 우리가 제로드 홀드로 볼 거냐 아니면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인터폴레이션 할 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것 뭐 얘도 뭐 그러니까 그 값들을 직선으로 연결할 거냐 곡선으로 연결할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차이만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지금 요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앞에서 봤던 요 형태가 기본 형태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잘 기억했으면 그러니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좀 할까요? 뭐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칠까 해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언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인터폴레이션이에요.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점과 점 이런 식으로 샘플링된 점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실제로 매저된 값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얘는 실제로 이 위치에 이 값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 뭐 곡선을 표시된 이것을 원래 원본 신호로 보게 된다면 지금 실제 값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위치에서 지금 샘플링이 됐어요. 근데 샘플링 되지 않은 점들은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채워줄 거냐예요. 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였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익스트라폴레이션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다음 학기에 영상 처리될 때는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얘기가 나올 거로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폴레이션과 익스트라폴레이션은 뭐냐면, 인터폴레이션은 내가 실제로 얻은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를 채워주는 것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이거 채워주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직선으로 채워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세컨 오더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2차 함수 형태로 채워주는 거, 뭐 서드 오더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자, 이 그러니까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값들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는 미래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값을 샘플링했어요. 그리고 자, 이 이후의 값에 대해서는 샘플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것의 패턴을 이렇게 봤더니 뭐 어떤 패턴이 측정이 됐고 그 패턴대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이후에 미래에 대한 값들을 예측하는, 이어주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영상을 기준으로 하면은 실제로 얻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얻어진 부분의 바깥 부분의 영상을 안쪽 부분의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예측하는 것을 여기 영상에서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될 건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인터폴레이션은 이와 같이 직선으로 이어주는 인터폴레이션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지. 뭐냐면 꺾인 점들이 생겨요.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이런 꺾인 점들을 좋아하지 않죠. 불연속점이 되는 거니까 일단 미분이 안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7.2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이렇게 직선을 연결하는 것을 혹은 퍼스트 오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게 되고, 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자, 직선을 이어야 되니까 적어도 두 개의 점이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자, 두 개의 점을 우리가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자,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자, 그러니까 샘플링된 값들을 이용해서 연속 시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중간 시점의 값들을 추측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살짝 다루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할 거예요. 자, 보면은 자, XRT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터폴레이션 된 값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XT가 자,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그 다이어그램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XRT가 도대체 뭔지가 이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다이어그램 중에 XT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 PT가 곱해지고 그러면 이게 XP의 T가 되고 그리고 자, H of J 오메가 혹은 뭐 HT를 거치게 되면 자, 나오는 게 XRT였어요. 자, 복원된 값을 우리가 XRT로 봐요. 자, 그러면 요 XRT라고 하는 것이 복원된 값이에요. 복원된 값이고 그 값이 지금 보는 것처럼 자, HNT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샘플 값이에요. 우리가 샘플링 돼서 실제로 얻은 값이 있고 중간에 추정해야 되는 값이 있잖아요. 얘는 실제로 그러니까 샘플링 된 값이야. 거기다가 자, 어떤 임펄스 응답을 곱해주게 되면 그게 XRT라고 된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HT가 뭐냐라는 건데 지금 요게 요거지. X of NT라고 하는 게 결국은 XPT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자, XT라고 하는 거에다가 얘가 자, 델타 함수인데 T-NT로 된 델타 함수예요. 그게 곱해졌어요. 곱해졌으면 자, XP of T라고 하는 것이 자, 시그마 뭐 마이너스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NT로 되게 되지. 자, 요 값이 지금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곱해진 거야. 그러면
자,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 저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쟤는 결국 뭐가 되어야 이상적인 거야.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결과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있어.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아이디얼, 정말 아이디얼한 경우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저거에 대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라고 하는 것은 HT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이와 같이 정의된다는 거예요. 로페스 필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제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C 플러스 오메가 C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스퀘어 웨이브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거니까 지금 이게 주퍼 스펙트럼 상에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와 같은 XT라고 하는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샘플링이 된 XPT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XRT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은 자, 요 샘플링 된 값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샘플링 된 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각각의 점들을 기준으로 싱크가 하나씩 그러니까 씌워지는 거예요. 인터폴레이션 할 때. 자, 얘를 기준으로 선이 많아서 좀 그리기가 헷갈리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울게요. 지우고 보면은 자,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이거예요. 내가 실제로 샘플링 된 값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 여기예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싱크를 갖다가 그 샘플링 된 값들마다 다 씌워줘요. 다 씌워주고 나서 합하는 거야. 합했을 때 지금 요 위치 있잖아요. 실제로 값이 존재하는 위치. 요 존재하는 위치는 그러니까 이게 메인 로브가 있고 옆에 이제 사이드 로브가 있죠. 사이드 로브 쪽에서는 다 0의 위치가 돼요. 그래서 샘플링 된 값이 그대로 얘는 보존이 돼요. 옆에 값들이 더해진 형태가 아니고. 이해가 돼요? 산이 이해했어? 응. 자, 봅시다. 지금 여기 아래쪽이 복잡하니까 위에다 그려볼게요. 지금 얘를 갖다가 인터폴레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로페스 필터를 취하게 돼요. 로페스 필터를 취하게 되면 자, 그게 이제 싱크 형태로 나오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아, 뭐 약간 잘못 그렸는데 이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면 자, 그리고 나서 요 옆에 거에서는 지금 내가 이 위치가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위치가 관심 있는데 자,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색깔을 좀 달리 했어야 되는데 다시 내가 미적 감각이 없어갖고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개를 더 그릴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이 위치에서는 사실 이 값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 자, 보면은 빨간색 점이 실제로 샘플링된 위치이고 값이고 그 값이 뭐 x 뭐 1t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거 외에 지금 파란색 점은 0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로 샘플링된 점들인데 샘플링된 그 위치에서는 주변의 값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값이 영향을 미치는 게 자, 요 기준으로 요 값이 영향을 미치는 게 그 근처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것보다 밖으로 나갈수록 영향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그려진 얘도 실제로 샘플링된 값이 이거니까 이 값이 나와야겠지. 그렇죠? 실제 측정된 값이니까 복원했을 때 다른 값이 나오면 안 되고 그 값만 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그 값만 나오는지 보게 되면 자, 이 위치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 메인 로브에 해당되는 얘의 요 꼭지점에서만 값이 나오고 나머지 값들은 다 0으로 되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위치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위치를 봅시다. 이 위치를 보면은 자,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얘도 값이 더해지고 여기서 나오는 얘도 값이 더해지고 여기도 더해지고 얘도 더해지고 얘도 더해지고 얘도 더해져서 나온 결과가 이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돼? 자,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 할 때 우리가 싱크 펑션, 그러니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가지고 하는 게 정말로 아이디얼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거긴 해요. 자, 아이디얼한데 그 의미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아이디얼 인터폴레이팅 필터가 이렇게 존재해요. 자, 아까 우리가 샘플링 프리퀀시가 아니라 컷오프 프리퀀시를 우리가 어떻게 정하면 된다?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2분의 오메가 S로 정하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로페스 필터의 얘가 지금 컷오프 프리퀀시 오메가 C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제로 오더 홀드를 하게 되면 자, 제로 오더 홀드라고 하는 것은 타임 도메인에서 이런 식으로 스퀘어 웨이브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얘가 뭐 싱크 형태나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패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밴드 리미티드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안에 값들만 우리가 가지고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밖에 있는 데이터들도 들어갈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자, 이 위치에 있는 값들은 조금 언더 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로페스 필터를 쓰는 게 정말 아이디얼한데 이런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실제로 디자인해서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와 정말 유사한 그러니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처럼 동작할 수 있는 인터폴레이팅 필터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게 7.2절에서의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쭉쭉쭉쭉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할 얘기들을 좀 잠깐 보면은 자, 제로 오더 홀드가 있고 뭐 여기 아이디얼 인터폴레이션이 있고 자, 그것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되어서 엘리어식 얘기 먼저 나오는구나, 참. 예. 그리고 엘리어식 얘기 끝나고 예,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얘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가장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방금 전에 봤던 것과 같은 제로 오더 홀드와 같은 형태의 이제 필터들이 씌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디얼한 걸 쓰면 좋은데 아이디얼한 걸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디얼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할 건데 질문 있을까요? 조금 일찍 마칠게요. 네, 너무 많은 얘기를 오늘 다 쏟아내면 너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한 얘기만 했어요. 질문 혹시?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네, 진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얘기할 때 나이키시 샘플링 시어럼을 만족했다라고 하면 어디였어? 자, 요 조건인 거예요. 나이키 샘플링 시어를 만족했다. 오메가 S라고 하는 샘플링 프리퀀시가 2배의 오메가 M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고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잘 된 샘플링인 거예요. 샘플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라고 누가 물어보게 되면 자, 밴드 리미티드 된 원본 신호에 대해서 그 맥스 값이 오메가 M 혹은 F 맥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보다 2배 더 큰 샘플링 프리퀀시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잘한 샘플링이다. 혹은 주기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한 주기 동안 2개 이상의 포인트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샘플링이 잘 된 거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자, XT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가고 밴드 리미티드된 신호가 들어가고 거기에 임펄스 트레이닝 급해진 후에 XPT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자, 로우 패스 필터를 우리가 적용시켜 주면 자, XRT라고 하는 복원된 신호, 리스토레이션 된 신호가 나오더라. 그리고 그때에 자, 컷오프 프리퀀시를 우리가 그러니까 샘플링 프리퀀시 절반으로 정의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자, 결국은 이와 같은 거 안에서 이 H of J 오메가를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에 대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실장에서 계속 나온 얘기는 저 H of J 오메가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얻어진 값과 얻어진 값 사이의 값들을, 그러니까 얻어진 샘플링된 값과 값들 사이의 값들을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리니어,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 인터폴레이션이 있는가 하면 뭐 제로 오더 인터폴레이션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뭐 세컨 오더, 뭐 서드 오더와 같이 이제 이 값들을 얼마나 에러를 줄이면서 채워줄 수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자, 미래의 값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